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 안 찌고 사는 법입니다. 저자는 존 맥두걸, 역자는 강신원, 출판은 사이먼북스입니다. 이 책은 의사인 저자가 고도비만으로 중풍을 겪은 후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이 찌는 이유와 살이 빠지는 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한 그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20kg 이상의 살을 뺀 사람들의 증언이 당신의 잘못된 음식 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주고 날씬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법. 녹말 음식이 살 빼기의 핵심이다.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거의 녹말 음식을 갈망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몸속에서 더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보다 에너지에 필요한 탄수화물이 35배가량 더 필요하고 지방보다는 수백 배의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동안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20g의 단백질이 필요한 반면에 에너지에 필요한 탄수화물은 700g이고 지방은 3g이면 충분하다. 탄수화물은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야채와 통곡물과 과일 등이 있다. 당신이 비록 지방과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해도 탄수화물에 끌리게 된다. 식단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통해서든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식 식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분량의 지방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 결과는 자명하다. 살이 계속 찌는데도 포만감은 없고 배고픔은 여전할 것이다. 맥두걸 다이어트는 서구식 기름진 식단과는 정반대의 다이어트다. 지방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탄수화물을 듬뿍 제공한다. 결국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각종 야채와 통곡물로 구성된 탄수화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살도 빠지고 건강도 증진시킨다. 이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완벽히 증명된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서 574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90kg이 넘는 비만인 남성들이 11일 동안 실험에 참여한 결과 평균적으로 4kg을 감량할 수 있었다. 70kg 이상의 비만인 여성의 경우 11일 동안 2kg의 체중 감량을 보였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대 7kg까지 체중 감량을 보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배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는 실험의 결과라는 것이다. 2번, 3번 또는 여러 번 먹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체중을 줄인다고 일부러 적게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눈을 총총 빛내며 나의 책을 읽거나 내 강의를 계속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마지막 치료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수없이 많은 약봉지를 해치웠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시중에서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책을 읽고 따라해보았고 다이어트 클리닉에도 다녔으며 살을 빼는 약과 요상한 분말가루도 먹어보았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봤지만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살을 빼느라 수백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몸무게는 오히려 늘어난 상태로 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다이어트라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어서 살이 찐 상태로 몸이 아픈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체념한 분들이었다.
절망의 밑바닥에 들어서야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했던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실패했고 더 이상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도 없을 때 바로 그때 맥도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30세 여성 마씨의 얘기부터 해보자.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한 달에 4내지 5kg씩 계속 살이 빠져서 마침내 28kg을 감량했다. 살이 저절로 빠지면서 각종 수치도 개선되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188에서 131로 낮아졌고요. 날씬하면서도 탄력 있는 몸매를 갖게 되었죠. 옛날에 입었던 옷들은 하나도 입을 수가 없게 되었지만요. 저도 다이어트라면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배고픈 상태로 지내는 것도 힘들고 건강에 안 좋은 약을 먹는 것도 힘들고 약을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도 지겨웠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끝내고 나면 원래의 몸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살이 더 찌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나 풍요로운 살 빼기 음식들. 이 프로그램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아주 높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통곡물과 현미, 옥수수, 오트밀 등으로 만든 통곡물 시리얼, 각종 덩쿨 식물 및 열매, 모든 종류의 콩과 식물, 모든 종류의 뿌리 식물, 감자, 고구마 등 모든 종류의 야채, 상추, 양배추, 양파,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등 모든 종류의 과일, 사과, 바나나, 딸기, 포도, 오렌지, 복숭아, 배 등등 하루에 2가지로 제한한다. 천연소금 및 천연설탕, 그리고 요리하지 않은 천연양념 등 이의 음식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음식들이다. 양념을 첨가하거나 약간의 요리 상식만을 배운다면 이 재료들은 가장 훌륭한 약재가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았고 지금도 행복해하고 있다. 반면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모든 종류의 육류를 피하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에는 너무나 많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수많은 성분들이 숨어 있다. 닭고기 등 가금류와 모든 생선을 피하라. 닭고기 또한 다른 육류와 거의 유사한 양의 콜레스테롤이 있다. 생선도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생선은 육류보다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 모든 종류의 유제품을 치워라. 우유와 요구르트와 치즈 모두 안 된다. 모두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저지방 우유라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알레르기와 유아당뇨, 천식 및 아토피를 일으키는 각종 성분이 숨어 있다. 동물성 기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식물성 기름도 치워라. 올리브 오일과 옥수수 기름도 마찬가지다. 기름은 지방이 액화된 상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계란도 안 된다. 계란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각종 견과류 및 씨앗류도 안 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두부나 된장이나 간장을 제외한 콩으로 만든 공장 음식인 콩치즈나 두유 등도 피하라.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콩으로 정제해서 만든 공장 음식에는 지방이 상상외로 많다. 모든 밀가루 음식을 피하라. 빵이나 베이글이나 라면이나 국수나 과자는 안 된다. 음식의 가공 과정이 적을수록 살 빼기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밀가루는 통곡물인 밀이 아니라 밀을 잘게 부순 가루일 뿐이다. 제분 및 제조 과정에서 몸에 이로운 모든 미네랄과 영양분이 사라진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신속하게 몸에 흡수되어 서서히 체중을 증가시킬 뿐이다. 위의 식단은 공장을 통한 어떤 제조 과정도 거치지 않은 녹말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은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 단순하고 선명하며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 배가 부를 때까지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당신은 하루 섭취 칼로리 중에서 3 내지 5% 정도의 지방만 섭취할 뿐이다. 야채나 과일이나 곡물에도 약간의 지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먹으면 어떤 지방도 당신의 뱃살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1, 2주만 지나면 이런 음식 습관이 쉽게 몸에 익혀질 것이다. 물론 처음 며칠 동안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료를 골라서 요리하기가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새로운 음식 습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자동이다. 힘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잔치는 가끔씩 열어야 한다. 이것은 일정 기간 실행하는 한시적 다이어트가 아니다. 우리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해온 음식 습관으로 돌아가는 다이어트이다. 이것은 인류의 먼 조상이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전통이 살아있는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음식 습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우리 조상들은 특별한 기념일에 잔치를 열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각종 기념일을 만들어 먹고 마시고 즐겼다. 현대인은 역사적으로나 진화론적으로나 매우 특이한 삶을 살고 있다. 과거 귀족들이 아주 가끔씩 먹던 풍성한 식사를 거의 매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녹말 성분이 없고 지방이 풍부한 식사는 인간의 건강을 망가뜨린다. 우리 인간은 그런 종류의 식사를 하도록 진화론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때로는 풍성한 식단을 허락되는 때도 있다. 무엇인가를 축하하는 자리에서야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추수감사절에 갈비를 뜯는다거나 크리스마스에 햄을 먹는다거나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다거나 생일날에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 현대인은 아침마다 부활절 음식을 먹고 저녁마다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는다. 과거에는 생일 파티에서나 먹음직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매일 저녁 먹는다. 이러한 음식 습관은 우리 인간의 순환계통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말이지 균형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열리는 잔치에서나 먹음직한 음식들을 매일 먹고 있으니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식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